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베트남 사업 이야기 시간입니다. 베트남에서 태권도장 운영 어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그런 연락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태권도장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인데요. 이제 한국은 이제 뭐 태권도장도 포화 상태가 돼 있고, 사실 뭐 해외로 많이 진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도. 개인적으로 저는 그 사단법인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 제가 회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장애인 태권도협회를 제가 그 뭐 전 고검장님 그리고 전 국회의원 그리고 뭐 전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등등과 함께 태권도 원로들과 함께 이 사단법인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를 창립을 했는데 당시 제가 창립 추진위원장이었고 제가 이제 창립을 왜 했냐면은 장애 아동들에게 장애인 올림픽의 태권도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하게 해서 이 아동들이 좀 뭔가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창립을 한 게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됐죠. 네, 처음에 초기 단계에 아주 어려움이 많았었죠. 제가 할 때. 그리고 이제 제가 태권도를 고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태권도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뭐 대학교 때는 태권도 그 동아리에서 사범 활동을 하고 군대에서도 이제 태권도 시범단에서 활동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하면서 태권도의 미련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제가 진출할 때 처음에 가지고 왔던 게 태권도예요. 그래서 베트남 저 호치민에 홍방대학교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국제관 4층에다가 한국 태권도 증원을 만들어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홍방대학교 학생들도 태권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도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태권도를 좀 베트남 전역에 퍼뜨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2005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갔던 관장, 총관장, 사범이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적응을 못해서 중도 하차하는 바람에 저도 당시 꿈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베트남에서 태권도장을 제가 이제 그때 2005년도에 해봤고, 그 다음에 또 2010, 네, 2018년이었군요. 2018년, 2018년 때 이제 해보니까 2005년도에는 초기 단계인데 그때는 제가 뭐 홍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잘로 같은 게 있어서 홍보가 좀 되는데 그때는 홍보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래서 그냥 실패를 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제가 좀 전략을 좀 많이 짰어요. 전략을 짜서 이 태권도를 보급을 하되 좀 유학하고 좀 연계를 하자. 유학. 그래서 태권도 유학. 그래서 뭐 경희대학교라든지 뭐 전주비전대학교에 태권도 학과가 있는데 태권도 유학을 통해서 경호원으로 양성을 해가지고 또 이제 경호학과가 있어요. 국제대학교에 경호학과랑 연결을 해서 또 경호원으로 양성해서 베트남에 한국 기업이 10,000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경호원들로 좀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그 대사관 영사하고 제가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해서 뭐 농담 비슷하게 뭐 태권도 단증이 있으면은 뭐 비자 특혜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한국 문화를 공부한 거니까. 그리고 그 대사관에다가 태권도 그 비디오 장면을 홍보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게 그 베트남 제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배 태권도 대회입니다. 태권도 대회. 이런 것들도 이제 기획을 했었죠. 근데 그 제가 이렇게 베트남에서 보면은 태권도를 한다고 태권도복처럼 입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베트남에 보면은 태권도장이 아니라 그냥 마당에서 합니다. 세면 바닥에서 그냥 막 태권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태권도가 아니라 가라데예요, 가라데.
근데 태권도 저도 가라데를 못 봤는데 완전히 동작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가라데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그 일본의 가라데는 굉장히 확산이 돼 있어요. 베트남에 아주 현지화가 돼버렸습니다. 현지화가. 그 베트남에서 이제 그 일본으로 유학을 거의 뭐 4만에서 5만 명이 가거든요. 한국은 1만 명 정도입니다. 수준이. 그러니까 일본이 어, 좀 먼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계의 일본의 어떤 그 문화라든지 무역 이런 거를 전파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미리 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라데는 이미 현지화가 돼버린 거예요. 현지화가 돼서 가격도 그렇고 현지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태권도는 그 한인 마을에만 있어요. 한인 마을에 한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야 저게 그 한인 마을에 한인 대상으로 한두 개 있는 그거로는 부족하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걸 현지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베트남 주석궁에 그 간부로 계신 분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큰 태권도장을 하노이 그 인적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는 곳에다가 만들려고 그 계획돼 있어요. 그거 계획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현지화가 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한국에서 태권도장 하시는 분들이 한국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베트남에서 가격도 그래요.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이 베트남에서 물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쌀국수 한 그릇을 먹었어요. 저도 오늘 점심에 쌀국수를 먹었는데 2만 동이에요. 2만 동. 2만 동이면 1,000원입니다. 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 곱하기 4를 해서 이게 2만 동이지만 이게 가치는 4,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태권도장 비를 측정할 때도 현지 물가를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한국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지화를 시키는 방법들. 그러니까 베트남도 보면 그래요. 막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가르친단 말이죠. 예, 지금은 그런 단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뭐 운동장에서 그냥 가르친다니까요. 예, 세면 바닥에서 그냥. 그래서 그렇게 가르친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뭔가 좀 그렇게 현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좀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서 큰 공간을 이렇게 비만 막을 수 있게끔 해놓고 거기서 태권도를 가르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현지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겠죠. 예, 그래서 베트남에서 그 삼겹살 집을 하면서 성공하신 분 제가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뭐냐면 현지화 전략을 쓴 거예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거 한국인들 대사원은 가능하겠죠. 예, 하지만 베트남에 현지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연구해보고 도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저는 뭐 태권도에 그 어떤 애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뭔가 태권도를 하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좀 현지화를 좀 잘 연구하셔갖고 하시면은 아마 뭐 일본의 가라데가 이렇게 그 정착이 딱 된 것처럼 태권도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젊은 분들이 요즘 베트남에서 뭐 식당도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태권도도 좀 그렇게 좀 하신다라면은 좀 더 국익적인 차원도 그렇고 본인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대한민국 대사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한국 홍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제가 한국 상품 홍보들을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중소기업들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홍보들이 이루어져서 후원이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태권도 하나로 어떤 재정적인 자립이 어렵다라면은 태권도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학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경호 유학이라든지 스포츠 유학, 태권도 유학 쪽으로 같이 양성해서 한다라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다. 그리고
경호원을 양성을 하는 거예요. 경호원을 양성해서 이제 베트남에서도 이 치안 문제들이 이제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호원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경호경비원들을 양성해가지고 전개한다라면은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열정을 쏟을 사람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인태의 베트남 사업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